네, 한방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항암제들을 조합해서 이제 투약할 때 어떻게 용량을 정하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용량을 모디피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항암제 용량의 계산의 방법들을 제가 좀 네 가지를 크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프랙티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BSA, 뭐 스퀘어당이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이런 레지멘에서 보면은 이제 100mg per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부 주로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에어리어 언더커브라는 AUC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용량을 계산하고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웨이트당 얼마 해서 이제 베바시주막 같은 항암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아테졸리주막 같은 면역 항암제는 아예 1200mg 픽스 도주로 해서 용량이 이제 계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따로 제가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항암제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용량이 부적절할 때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제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용량이 너무 적어서 부적절할 때는 암이라는 위중한 질환의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유식한 표현으로 해본다면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약제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하면 어떤 약물의 도수가 이렇게 증량을 된다고 하면 어떤 일정 용량부터 이펙티브한 효과를 발휘되게 되는 이펙티브 도즈가 되겠고요. 어느 농도의 도수의 범위를 넘어서나게 되면 톡스티가 이제 과해지는 익세스 톡스티 레벨, 항암제에서는 주로 이제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도즈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항암제들은 이 차이가 이제 좀 좁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걸 벗어났을 때 매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엄격히 지켜가면서 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해서 이 항암 용량 계산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량 계산 방법은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물의 시간별 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하느냐, 어떻게 제거되느냐를 보여주는 파마코카이네틱스, 약동학에 대한 정보와 그 들어와 있는 약제의 농도가 어느 순간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한 파마코다이내믹스, 그래서 양역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합쳐진 PK, PD 데이터를 종합해서 용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을 다 완벽하게 매 치료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추정해서 용량을 정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방식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써왔던 BSA 기반한 도즈 캘큘레이션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이제 BSA가 단순한 체중 웨이트보다는 조금 더 체형을 반영하고 이것이 약물의 분포와 대사 능력의 차이를 웨이트보다는 더 잘 반영한다고 가정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1950년대부터 쓰여온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와 체중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한 산정을 하게 되고 여러 방식 계산 방식들이 있지만 뭐 이런 비슷비슷한 방식들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웨이트와 키가 들어가서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 약물의 대사 능력이나 분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때그때의 이제 PK, PD 데이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실 이 약제의 클리어런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밝혀진 바로서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에 의한 차이, 혹은 여러 가지 유전적 폴리몰피즘, 혹은 간 신장 기능, 혹은 거기에 있는 효소의 기능 등이 오히려 더 이런 약에
일정 농도 유지라든가 제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인식이 사실 커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버의 이제 사이토크롬 엔자임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어서 어떤 그런 사이토크롬에 의해서 주로 제거되는 이제 항암제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뭐 너무 그 엔자임의 효과를 억제시키는 약과 같이 복용할 때는 반대로 이제 항암제의 제거가 좀 떨어져서 항암제가 같은 용량이어도 이제 과량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법이 없고 또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올드 헤빗은 죽기 어렵다 등의 이제 예처럼 아직까지도 특히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에 있어서는 널리 쓰이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BSA를 적용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가이던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가장 뭐 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BSA가 이것을 일단 생각을 해라라는 것이고 BSA가 너무 극심한 값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어 2.0을 넘거나 여기는 1.5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 미만도 흔치 때문에 예를 들어 1.2 미만이 된다던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극심한 값이 나올 때는 단순히 BSA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여러 고민을 해서 해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을 넘어가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그 이상을 반영하지는 않고요. 1.2, 1.1 미만으로 막 각택식을 한자. 하지만 홈팟 기능이나 뭐 간 기능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사실 도주를 감량해야 될 때 감량을 웬만하면 안 한다든가 BS를 반영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용량을 반올림하거나 버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히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102mg으로 산정돼서 나왔는데 100mg 바이얼이다. 그럼 100mg 수용해라. 이걸 너무 막 엄격하게 하지는 마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아무리 정확히 해도 대부분 40% 정도 환자에서는 과량이거나 이제 언더도즈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올로지컬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용량을 좀 적정해 나가라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 뉴트로필 카운트가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면 용량을 조금 더 증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뉴트로필 카운트가 너무 과량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용량을 좀 반영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톡시티 어드저스팅 도즈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또 뭐 용량 계산을 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여러 이제 약제구나 이제 간호인력 전문 간호인력 등에 의해서 함께 체크되라 해서 뭐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라면 제가 이렇게 글로써 보여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용량을 계산하고 적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이제 AUC에 의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PK 방법에 의해서 즉 시간대별 농도와 그 제거되는 과정을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이 여기 아래의 명적이 이제 드럭이 플라즈마에서 익스포저 되는 이제 그 농도이고 그것은 이제 사실상 약물의 효과나 독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되어지는 방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PK 파라메타를 가지고서 산정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항암 시작 전에 체열해서 농도 확인하고 30분 뒤에 농도 확인하고 1시간 뒤에 농도 확인하고 2시간, 4시간 뒤에 농도 하고 뭐 8시간 뒤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콩팥 기능으로 주로 배출되는 약물에 있어서는 콩팥 기능만 온전하다면 이런 그래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으로 주로 배출되고 콩팥의 수치로 가지고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AUC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 약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카보플라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보플라틴은 콩팥으로 대부분 60, 70%에서 이제 배출되는 약종이고 그래서 이제 잘 반영됨이 확인되어서 이 AUC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칼버트 공식을 이용하는데 간단합니다. 이 들어가야 될 용량을 타겟 AUC 곱하기 GFR에 이제 25를 더한 값인데 오히려 이제 GFR에서 편차가 크죠. 예를 들어 GFR이 81이다. 근데 타겟 AUC를 내가 4.5로 추하겠다. 그때 이제 카보플라틴 용량은
4.5 곱하기 81.25 더하기 25 해서 이렇게 용량을 해서 된다고 하겠고요. 다만 이제 GFR이라는 것도 계산해서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GFR이 20 미만이다. 그럴 때는 사실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가 너무 또 카키식하면 GFR이 또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또 감안해서 이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한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세라피틱 윈도우를 이제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용량 적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제 최근의 항암제들은 이 세라피틱 윈도우가 이제 대단히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적은 용량에서도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드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톡시티는 또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를 찾아서 그에 따른 뭐 용량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과연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클리니컬리 이펙티브 하냐 그리고 얼마나 환자가 나 프랙티스에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냐 편리할 수 있냐 등등을 이제 따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주로 적용되는 방법이 이제 단순히 웨이트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픽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은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올드 헤빗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중심이지만 최근의 약제들에 있어서는 이런 픽스 도즈나 웨이트에 따른 용량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직도 논란의 중이어서 과연 이런 새로운 약제들에 있어서 이 도수를 정하는 데서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아티클 형식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에 따라서 이제 스퀘어당 혹은 AUC 혹은 KG당 혹은 픽스 도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용량 계산의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 용량이 계산돼서 이제 투여되는데 간혹 이제 용량을 이제 그 조정해서 투여하게 되는데 그 용량 조정을 어떻게 하냐 뭐 이것도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BSA당 했을 경우에서 100% 용량을 하냐 80으로 하냐 60으로 하냐 이제 50으로 감량하기도 하고 50 미만으로 이제 잘 줄이지 않게 되고요. AUC로 했을 때는 레지멘마다 좀 다르지만 5.0, 6.0 사이로 했다가 뭐 4.5나 한 번에 이제 1.0씩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줄여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이는 거는 결국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고령이거나 뭐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피브랄 뉴트로페니아가 있었거나 아니면 ALC 500개 미만으로 시비한 뉴트로페니아가 있을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에서 이제 그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작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제 딜레이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제 항암제 용량을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항암제 용량을 도즈를 캘큘레이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용량을 치료해 가면서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적정해 가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